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인천대학교 장애 및 질환 재활 트레이너 숑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이유는 바로 발달 장애인에게 운동이 꼭 필요한 이유를 논문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궁금하신가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발달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비만에서 아주 높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다는 논문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연구 대상은 스톡홀름 카운티 의회 총 주민 인구 202만 3,128명을 4개의 그룹으로 계층화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당뇨병은 비장애인보다 지적장애인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이 더 높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고, 비장애인 여성에 비해 다운증후군 여성에게 더 높은 유병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혈압은 다운증후군 그룹이 비장애인 그룹보다 유병률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비장애인 남성에 비해 지적장애 남성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 남성에게 더 높은 유병률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만은 지적장애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다운증후군 모두 비장애인보다 높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알 수 있는 점은 모든 그룹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유병률이 더 높은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달장애인이 운동을 했을 때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논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논문은 지적장애인 중 과체중 또는 비만인 청소년에게 서킷 트레이닝을 했을 때에 대한 효과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연구 대상으로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13세에서 19세 지적장애인 총 43명의 학생이 모집되었습니다. 정상 체중 그룹 15명, 비만 운동 그룹 14명, 비만 통제 그룹 14명이고 2명이 경도, 33명이 중등도, 5명이 중증, 3명이 최고도입니다. 또한 참가자 중 7명은 다운증후군, 4명의 음성기능 장애, 3명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1명의 정신장애가 있었습니다. 운동훈련 프로그램 전후 2주 동안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체성분 분석, 1분간 윗몸 일으키기, 눈을 감거나 뜨고 한 발 서기, 양팔을 벌리고 서 있는 다리에 종아리의 다른 쪽 발바닥이 닿게 한 발로 서기, 지그재그 한발 점프, 수직 점프, 최대 운동 스트레스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운동 훈련 프로그램은 12주로 진행되었고, 다양한 운동을 하는데 순서는 강요하지 않고 휴식 없이 50분 이내에 4가지 유형의 운동을 완료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4가지 유형에는 첫 번째 계단 오르내리기, 두 번째 유산소 운동, 세 번째 윗몸 일으키기, 네 번째 두발 점프가 있습니다. 논문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4에서 비만 운동군에서는 체중, BMI, 체지방량, 자유 체질량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만 통제군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룹 평균값 간의 차이를 보면 BMI와 체지방량에서 유의미한 값을 보여주고, 운동 그룹과 통제 그룹 간의 차이를 보면 체성분에선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테이블 5에서는 운동 지구력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비만 운동군의 총 운동시간, 최대 운동 심박수, 최대 심박수에서 검사 전과 검사 후 결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룹 평균값 간의 차이를 보면 총 운동시간, 최대 심박수의 백분율에서 유의미한 값을 보여주고, 운동 그룹과 통제 그룹 간의 차이를 보면 총 운동시간과 최대 심박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테이블 6에서는 베이스 다이나믹 밸런스, 윗몸 일으키기, 수직 점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비만 통제군에서는 오른쪽 다리로 서서 눈을 뜨고 테스트한 결과 두 검사 모두 유의하게 악화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룹 평균값 간의 차이를 보면 눈을 뜬 상태에서 자세 테스트, 베이스 다이나믹 밸런스, 윗몸 일으키기 및 수직 점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운동 그룹과 통제 그룹 간의 차이를 보면
눈을 뜨고 오른쪽 다리로 한 발 서기, 베이스 다이나믹 밸런스, 1분 윗몸 일으키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네, 이렇게 연구 결과까지 보셨는데요. 정리하자면 12주간의 운동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청소년의 체중 감량, 심폐건강, 그리고 균형 및 근지구력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아주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논문을 한번 쉽고 간단하게 읽어보았는데요. 이해는 잘 되셨나요? 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혹시 그럼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방금 본 논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고 서킷 운동 프로그램인데, 그렇다면 성인에게는 운동에 효과가 없고 다른 운동을 또 할 수는 없나? 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논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논문은 지구력과 이동성을 향상시켜주는 수중운동 프로그램에 관한 논문인데요. 한번 보시죠. 연구 대상은 멘토의 도움으로 간단한 지시를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능력과 보조장치를 사용하거나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적장애인 여성 9명과 남성 13명으로 총 22명 모집하였습니다. 사전 측정 방법으로는 첫 번째 6분 걷기 테스트, 두 번째 10m 걷기 테스트, 세 번째 TUG 테스트, 네 번째 30초 동안 앉았다 일어나기, 다섯 번째 정적 플랭크 테스트, 여섯 번째 악력계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은 테이블 2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세인트루이스에서 실시한 8주간 수중 운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 2회 45분에서 1시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8주간의 수중 운동 프로그램 전후에 신체 수행 능력 측정치를 비교했을 때 모든 측정 항목에서 개선을 보였으나 6분 걷기, 30초 의자 서기, 플랭크 테스트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청소년 대상 서킷 운동 프로그램과 성인 대상 수중 운동 프로그램 모두 신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근거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빨리 운동하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모두 열심히 운동하셔서 건강해지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